자, 네 번째 통합방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우리 통합방위법이라고 하면은 바로 6호부터 8호까지 사태를 말하죠. 6호가 갑종사태, 7호가 얼종사태, 병종사태. 요 세 가지를 통합방위사태라고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통합방위 작전이란 요건 무슨 말이냐면은 통합방위 본부장이 있고 지역군사령관이 있고 함대사령관 또는 시도청장이 지 통제하는 방위작전을 통합방위작전이라고 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역군사령관이 나옵니다. 지역군사령관 하면은 군부대의 여단장급 이상이지 사단장급 이상이라고 하면은 틀립니다.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 이게 중요한데요. 갑종사태는 대규모 병력 침투, 을종은 일부 여러 지역의 병력 적침투가 되겠죠. 병종사태는 소규모 적침투가 됩니다. 대규모 하면 갑종, 일부 수개 지역 을종, 소규모 그러면은 병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요. 또 갑종 사태는 누가 지휘통제권자가 되느냐 하면 통합방위 본부장 지역군 사령관이 지휘통제권자가 되고 얼종 사태는 지역군 사령관만 지휘통제권자가 되고 병종 사태는 시도청장 지역군 사령관 또는 함대 사령관이 지휘통제권자가 된다는 것을 또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것은 얼종 사태는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이 어려운 사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병종 사태는 단기간 내에 치안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사태를 말한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뒤에 가면 다시 한번 더 그림을 통해서 정리가 되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정리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갑종, 을종, 병종 사태는 뒤쪽에 가면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때 가서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작 통합방위 기구 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통합방위협의회가 있어요. 이 협의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의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간사도 한 명 있는데요. 간사는 누구냐면 통합방위 본부 부본부장이 간사가 되겠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통합방위 본부가 되겠는데요. 통합방위 본부는 자, 합동참모본부에 둔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통합방위 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 별개가 되겠죠. 그리고 부본부장은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본부장이 부본부장이 되겠다. 합동참모의장은 본부장 그리고 작전본부장은 부본부장이 되겠다. 이걸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경계태세 또 통합방위 사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태세를 한번 보시면은 자, 경계태세는 자, 군 부대장 또는 경찰 간서장이 이 사람들이 이제 발령권자가 되는 거예요. 경계태세 발령권자가 되죠. 적이 침투했을 때, 도발했을 때, 또 예상이 되었을 때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발령권자는 언제 또 해제를 하느냐? 경계태세 사항이 종료되었을 때, 또 상급자 지시가 있는 경우는 해제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면 이미 적이 침투한 거잖아요. 그때 통합방위 사태가 되는 거지 경계태세는 자연스럽게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적이 침투했을 때는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기 때문에 경계태세는 자연스럽게
해제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계태세 종류 등등은 대통령이 정하게 되는데 종류는 경계태세 상급, 2급, 1급으로 구분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계태세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통합방위 선포가 됩니다. 통합방위 사태 선포가 되는데 요거는 법 조문을 먼저 보시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표를, 교재에 있는 이 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조문을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먼저 통합방위 사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갑종사태, 을종사태, 병종사태다. 자, 갑종사태는 적의 대규모, 그 다음 을종은 일부 수계지역, 그리고 병종은 소규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통제권자도 갑종사태는 통합방위 본부장, 지역군 사령관, 을종사태는 지역군 사령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병종은 시도청장, 지역군 사령관, 함대 사령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군 사령관은 다 지통제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갑종사태는 누가 건의합니까? 갑종사태가 발생되면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고 장관이 건의하게 되면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예요. 중앙협의회 또는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건의는 무조건 하해야 한다. 선포는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종사태는 두 가지가 있고 병종사태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순수한 얼종사태와 병종사태는 시도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이 건의권자가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이 건의하게 되면 누가 선포하느냐? 시도지사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시도협의회를 거쳐서 시도지사가 선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얼종사태 발생 시, 또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병종사태 발생 시에는 장관이 건의합니다. 자,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얼종사태에 발생하면 국방부 장관이 건의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중앙협의회,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친 병종사태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 이때는 행정안전부 장관도 건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죠. 장관이 건의하니까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요걸 머릿속에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두셔야 돼요. 그래야만 헷갈리지 않고 답을 빨리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서 추가를 하자면은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 있죠? 대통령이 선포하는 거 세 군데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선포를 하고 나서 국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가 선포를 하잖아요. 시도지사는 시도의회에 통보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표를 정리하시면 앞에 조문은 자동적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통합방위 사태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선포와 마찬가지로 조문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이 표가 있을 거예요. 이 표를 가지고 먼저 정리를 하고 나서 조문을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자, 해제는요. 먼저 해제 사유는 국회가 요구할 때 하는 거고 평상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 그리고 또 시도의회가 요구할 때 해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요구하면 해제 건의권자는 국회가 되겠고요. 해제권자는 대통령이 됩니다. 이때 해제 건의는 하야한다. 해제도 지체 없이 하야한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고요. 평상 상태로 회복되었을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국방부 장관이 건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총리를 격려해서 대통령이 중앙협의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는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위에 대통령은 중앙협의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그런데 밑에는 중앙협의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요구할 때는 중앙협의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장관이 요구할 때는 중앙협의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도청장, 그 다음에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이 건의하는 경우가 있고 시도의회가 건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둘 다 시도지사가 만다 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도의회가 건의를 하게 되면은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요. 그런데 시도청장이라든가 지역군사령관 등이 건의를 하게 되면은 시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도지사가 해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국회라든가 시도의회가 건의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시도지사가 바로 해제를 하지 협의회 심의를 거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장관이, 시도청장이, 지역군 사령관이 건의를 하게 되면은 바로 협의회를 거쳐서 해제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시도지사가 해제를 하잖아요. 시도지사가 해제를 하면은 국방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과 총리를 경유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셔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제구역이 나오는데요. 이 통제구역도 시험에 놓을 가능성이 높아요. 통제구역은 자, 퇴거할 것을,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누가 명할 수 있는 거예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뭐 지역군 사령관 또는 뭐 시도경찰청장 이런 말이 들어가면 틀립니다.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통제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만다 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명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피명령은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대피명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가 맞지 하여야 한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시험에는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대신에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이렇게 너무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명할 수 있다가 맞지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은 틀리게 됩니다. 만약에 대피명령을 위반하잖아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기억을 하세요. 대피명령 위반하면 300만 원, 대패, 삼겹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문소 운영이 됩니다. 자, 검문소 운영은요. 시도경찰청장, 지역군 사령관, 함대 사령관이 관할구역 중에 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검문소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방해양경찰청장이 검문소를 설치하잖아요. 그때는 미리 관할 함대 사령관과 협의를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국가중요시설 취약지역 관리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데 요거는 시험에 정답을 놓은 게 뻔해요. 1번에는 포함,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소유자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소유자도 포함한다. 그래서 국가중요시설 관리자가 자체 방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는요. 시도경찰청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은요. 방호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국가중요시설 평시 경비 보안 활동에 대한
지도 감독은 누가 합니까? 관계행정기관장과 국가정보원장이 수행을 하게 되고요. 국가중요시설은 누가 지정하죠? 국방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장과 국가정보원장과 협의를 해서 지정한다. 자, 이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공부한 기억이 납니까? 국가중요시설, 우리가 경비경찰 활동에서 이론 시간에, 경비경찰 활동 시간에 국가중요시설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에서 봤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 그림 내용은 통합방위법에 나와 있는 법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론화해가지고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드렸던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잘 나오죠. 포함 대신에 제외로 장난을 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지역 시도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관계행정기관장과 국가정보원장 요거 두 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국방부 장관하고 국가정보원장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난을 치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걸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합방위법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도로교통법을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은 1시간 안에 끝나지가 않아요. 뭐 대충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1단계가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단계 법령이 26개입니다. 80 몇 개, 90개 정도 중에서 26개, 한 3분의 1은 1단계고 3분의 2가 2단계, 3단계예요. 근데 시간은 똑같아요. 1단계가 만약에 4주 걸리면은 2단계, 3단계 다 합쳐가 4주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4주 걸릴 이유도 없어요. 왜? 제가 집중적으로 수업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1단계의 비중이 법령 개수는 굉장히 적지만 3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강의하는 시간은 2분의 1을 차지한다. 그럼 1단계가 조문도 길고 또 내용도 좀 까다롭고 그래서 진도가 잘 안 나가죠. 2단계, 3단계부터는 진도는 굉장히 빨리 진행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도로교통법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